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오늘은 클라라 박사님을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사님, 제가 네일샵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굉장히 손마디랑 이 팔목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뭐 류마티스인지 아니면 퇴행성 관절염인지 이게 궁금한데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퇴행성 관절염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퇴행성 관절염은요, 뼈와 뼈가 있으면 여기 주변에 이제 관절을 감싸고 있는 연골이 마모되면서 거기 있는 뼈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노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관절 주변에 활액막에 염증이 생기는 거를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관절염이라고 얘기를 해요. 퇴행성 관절염은 유전적인 소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거기에 부하가 걸려서 이제 그 연골이 더 심하게 마모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내가 어디 만약에 넘어졌다, 다쳤다 라고 할 때, 뼈를 다쳤을 때 상처가 치료되면서 거기서 또 이제 부드러운 액성 성분인 그런 연골 같은 것들이 많이 마모되어서 이제 또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염증 세포가 너무 많아서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저처럼 이렇게 손마디마디가 이렇게 아픈 거 말고 또 다른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으로는요, 이렇게 뻣뻣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무릎 같은 경우는 무릎이 붓고 또 염증이 생기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좀 무리창 같은 느낌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허리에 척추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요, 허리 통증이 또 굉장히 심하시고요. 그렇다면 이 관절염이 걸리면 이렇게 진통제 같은 것을 약을 먹잖아요. 네. 그럼 어디 방송을 보니까 이 진통제를 먹으면 안 된다고,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통제를 끊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진통제는 보통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우리 몸에서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를 오래 먹었을 때는요, 위에서 위 세포를 재생하거나 또는 이제 다시 이제 힐링을 해주는 프로스타그란딘이라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생성을 억제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 점막이 자꾸 이렇게 보수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위궤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점점 점막이 얇아지면 위산이 직접적으로 위 벽을 공격하게 돼서 출혈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위뿐만 아니라 우리 신장까지도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통제를 오래 먹는다는 거, 그거는 좋지 않습니다. 진통제에 의존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관절염의 통증을 조금 더 없애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는 이 손 아픈 게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인지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부터 아파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네. 거기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네. 한번 보세요. 네. 자,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 부분에 이렇게 아픈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손으로부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여기 무릎도 좀 아프고 발끝도 아프고 발가락도 아프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네. 하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사용하면 할수록 더 아파지는 거는 퇴행성 관절염이고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30에서 40대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예,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은 좀 더 나이가 드신 50대, 60대 이상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생기죠. 류마티스성 관절염은 대칭적으로 생겨요. 이쪽과 이쪽이 같이. 그럼 저 류마티스인가 봐요. 근데 퇴행성 관절염은 내가 아픈 곳이 한 곳, 비대칭적으로 생기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죠. 그러면 연골이 닿을까봐 운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이렇게 운동을 하면 안 되나요? 그 핑계를 안 하시려고요. 예, 운동을 특히 이제 체중이 많으신 분들이 운동을 한다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을 때는 더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나 운동을 안 해라고 하면 문제는 관절염이뿐만 아니라 근육이 빠져요. 예, 우리가 운동을 할 때는 뼈가 있고 뼈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근육들이 받쳐줘야 되잖아요. 이 근육이 없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걸을 때도
이 관절염뿐만 아니라 근육이 약해서 더 많이 넘어지게 되고 더 많이 다치게 된단 말이에요. 운동을 할 때도 그런 아픈 부분에 부하가 적게 걸리는 수영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아쿠아로빅이라고 하죠. 물속에서 하는 거 또는 물속에서 걷기 아니면 집안에서 사이클링 돌리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울증도 조금 더 해소가 되고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근육도 딱 관절 옆에서 딱 세울 수 있게 그렇게 하려면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관절염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뜨거운 찜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냉찜질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 차이는 뭐예요? 관절염이 있을 때 우리가 온찜질을 한다, 냉찜질은 굉장히 헷갈리시잖아요. 하나의 차이는요, 열감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이 이렇게 열감이 있고 아프고 그 다음에 통증이 있다. 그거는 염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렇게 많이 그 열감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 온찜질을 하면 이게 더 악화가 돼요. 예, 염증 세포가 더 많이. 예. 통증은 있는데 열감은 없고 그냥 뻣뻣하기만 하다. 예, 그럴 때는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오늘 가지고 오신 영양제들은 관절염에 어떤 효능들이 있나요? 여기 있는 글루코사민하고 MSM 그리고 여기 상어 카틀리지 자, 요 애들은요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있죠 거기서 관절과 연결에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좋은 것들을 가져왔어요. 제일 먼저 글루코사민 먼저 볼게요. 글루코사민은 글루코아민 그래서 포도당과 아민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게 글루코사민인데요. 보통 각각류 같은 게, 홍합 그리고 굴 같은 것들을 분해해서 만든 것들이 글루코사민이에요. 얘네들은 신체 조직을 만드는데 관여해요. 뼈라던가 인대라던가 연골이라던가 이런 거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연골이 부족해서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다. 그러면 당연히 얘를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굉장히 많은 수분하고 결착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연골을 빌딩하거나 연골과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얘를 퇴행성 관절염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누구랑 같이 있냐면 MSM이랑 같이 있어요. 네, MSM은 식물성 유황이죠. MSM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염증을 제거해주고 항산화력이 굉장히 높고 면역력도 높고 특히 우리 몸에 항이 부족하면요 간에서 해독을 하느라고 얘가 써야 되는데 없으면 그걸 관절에서 갖고 와요. 관절에 있는 황을 뺏어다가 해독을 하면 그럼 관절은 어떻게 써요? 황은 항산화의 강력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의 재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얘가 항산화제를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식이유황을 먹어서 그 부분을 채워주면 간이 아무리 뺏어가도 우리가 관절에서 지금 이런 글루타치온을 생성을 항산화, 항염증 이런 걸 잘 할 수 있게 될 수 있고요. MSM 같은 경우는요, 신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들, 임산부나 수유부 같은 경우는 이 글루코사민이나 또 MSM도 주의해 주세요. 커큐민은 강황. 예, 아시죠? 예, 커큐미노이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요. 우리 몸에서 항염,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곰팡이 하여튼 뭐든지 나쁜 건 다 죽이는 예,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염증 때문에 골관절염이 있다면 커큐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큐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우울증, 특히 세로토닌이라든가 노에피네프린 분비를 활성화해서 우울증에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커큐민을 드실 때 주의하실 점은요. 혹시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 담낭에 무슨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좀 주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샤크 카틀리지라고 하잖아요. 그거 아세요? 상어는 뼈가 다 연골로 돼 있어요. 그렇게 큰데. 와. 예. 그래서 이 상어 연골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콜라겐도 들어있고요. 하이로닉 애시드, 하루온산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콘드로이친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칼슘과 뮤코 다당류까지 함께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는 수분을 굉장히 많이 끌어들이면서 폭신폭신하게 젤리처럼 연골을 빌딩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알루론산이 들어있잖아요. 보통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의 수분을 흡수해요. 뼈와 뼈, 연골이 지금 이렇게 닿아서 아픈 부분을 이렇게 지금 폭신하게 완충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또 콘드로이친도 같은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 있으실 때는 상어 카틀리지를 드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데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친
에리트로포이친, 그 다음에 여기 상어 카틀리지를 같이 드시면 연골을 우리 빌드업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 염증을 줄이는 건 얘네들도 같이 염증을 줄이지만 강력한 커큐민을 드시면서 관절염의 증상이 많이 부드러워지실 겁니다. 네. 그럼 이 섭취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여기 글루코사민하고 MSM 아침과 점심 그때 드시는 게 좋겠고요. 식후에 드시면 훨씬 더 좋으세요. 상어 카틀리지도 식후에 드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커큐민 같은 경우는 얘는 음식과 같이 먹어야지 훨씬 더 지방에 쌓여서 흡수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식후에 드시는데 아침, 점심에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클라라 박사님과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진통제를 오래 드시면 안 좋으니까요. 위가 아프고 맞아요. 심장이 공고장 나니까. 네, 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우리가 관절염에 조금 연골이 부드러워지는 그날까지 우리 좋은 영양제를 먹도록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